과실치사는 분명하다. 왜냐하면 카메라용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당장의 공명심은 부각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병사들에게 안전장군 하나도 채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지휘 책임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잖아요. 보기 좋게 빨간색 입고 우리 해병대가 뭔가 역할을 하는 거 보여달라. 특히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병사들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사단장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품처럼 소모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이 책임을 어떻게 물었냐면 그 박정훈 대령이라는 사람이 해병대 수사단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병대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의 그 간부들이 책임이 있다고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사 결과를 뭐 나중에 검찰도 가야 돼. 그 전에 이제 민간 경찰에 왔다가 검찰에 가고 또 재판에 붙여봐야 유무죄를 따질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단계에서 국방부는 그냥 입건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막고 입건을 했고 그걸 경북경찰청에 보냈는데 장관이 결재한 서류를 보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돌려받은 거예요, 서류를.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돌려받게 된 까닭이 뭐냐?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데 그렇죠, 결재를 이미 했는데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해병대 사령관 아니에요. 장관의 지휘를 받는 소위 부하의 지위에 있으니까 그럼 누구냐? 상식적으로 대통령밖에 없다. 대통령이 뭔가 또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대통령실의 조치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당시에 경로했다. 이딴 일로 사단장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사단장 하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뭐 설득력 있는 얘기죠. 대통령이 경로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실과 비슷한 어떤 절대 권력이 움직여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가 난 수사 서류를 돌려받은 거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죠. 이건 수사에 대놓고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 위법 부당한 행위예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개입할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법률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거고 예전에 이태원 참사 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탄핵 소추했을 때 안 됐잖아요. 기각된 이유가 뭐냐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건데 뭐 법조 모범생들이 그런 판결하겠거니 싶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부적절한 거와 명백한 위법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부적절하긴 했지만 장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하진 않았지만 명백한 법률 위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병대 사건의 경우에 만약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을 한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진상규명은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박 대령에게 걸려 있지만 박 대령을 넘어서 최상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건이 해결되든 간에 최상병이 왜 죽었냐, 막을 수 있는 죽음이 왜 터졌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박대령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긴 어렵죠.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뭐 1년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아있으니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 이걸 다뤄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있고요. 근데 국정조사라는 게 뭐 만만치 않다는 게 우리가 뭐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특검입니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든 아니든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큰 사건이에요.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자주 보여주는 태도예요. 장모가 구속됐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전에 일원도 안 받았다고 그러더니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리투아니아에서 뭐 쇼핑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불리하거나 좀 그런 거는 빠집니다. 특히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대통령은 지금 없잖아요. 장관들도 발언하지 않고 차관들에게 맡겨놓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대통령이 경로에서 내가 이렇게 코너에 몰렸다. 라는 거고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범죄도 있구나 우리가 이번에 새로 알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구속 영장 청구를 천만다행으로 군사법원에서 저는 그냥 무사 통과될 줄 알았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게 또 논란이었죠.
아니 왜냐면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만 만약 항명죄가 되려면 해병대 사령관이 진술을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얘기는 부인하지만 그렇다고 박정원 대령이 항명했다는 얘기는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엉거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항명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호권자 입장에서는 항명이라는 지금 진술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이 기각된 거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저 깊은 속내는 모르겠지만 또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군사법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전시도 아닌데 왜 군인들 사건을 지들끼리 하면서 쌈 싸먹냐. 이런 지적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뭐 성찰 또는 뭐 자기 방어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번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의혹이 있으면 말해야죠. 설명해야죠. 그게 대통령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최수근이라는 젊은이가 왜 죽었냐는 거예요. 대민지원 나가면 죽습니까? 아니어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깊숙이 개입한 게 해병대 사단장의 공명심이 아니겠는가라는 의심이 있어요. 그럼 그런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억울한 죽음이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렇게 함부로 죽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죽을 수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개입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이게 해병대 사태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20살 젊은이들이 군대 가야 돼요. 이런 군대 어떻게 갑니까? 또 하나. 이런 군대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을 어떻게 보냅니까?